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조지아주 우편 투표법 개정을 두고 좌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조지아주 개최를 캔슬해 조지아주가 약 1억 달러의 관광 수익을 놓치게 됐으며 200여 개의 일반 기업들이 민주당의 어젠다인 우편 투표법 개정 포기 및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비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좌파 중심의 워크 문화가 좌파 포퓰리즘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미국의 건전한 보수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른바 워크 기업들, 즉 좌파의 가치가 마치 정치적으로 올바른 절대적인 진리처럼 따르는 기업들에 대한 거부 운동을 시작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워크 기업, 보이콧 운동입니다. 보이콧 대상 기업은 메이저리그 야구, 코카콜라, 델타 항공 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캠프 주지사가 서명한 우편 투표법 개정은 충분치 않다고 오히려 비판을 했는데요. 조지아에서 꼭 필요한 선거 개혁이 도중에 멈춰서 유감이다. 선거법 개정 초안은 훌륭했으나 주지사와 부지사는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수위가 약해져 캠프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자의 서명을 대조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데 실패했다. 어쨌든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2020년 대선 전에 통과됐어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과 1만 1000표 차이로 바이든에게 패했는데 20년 만에 최초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사건이었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흑인과 스페니시 등의 사전투표율을 높이도록 고안된 민주당 주도의 조지아주 선거제도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투표법을 개정하기 위해 대선 직후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막상 투표법이 다시 개정되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움직이면 떨거지 시민단체, 소수의 민권단체까지 세트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소위 워크 기업들까지 나서면서 위력 시위를 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 등록 아이디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반대하는 모든 워크 기업들을 보이콧해 보수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번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침내 공화당과 보수 국민들이 제대로 맞서 싸울 시간이 왔다. 우리의 머릿수는 그들보다 훨씬 많다. 메이저리그 야구, 코카콜라, 델타 항공, JP모건 체이스, CBS, 시티그룹, 시스코, UPS, 머크 기업, 그 기업들이 굽힐 때까지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자. 그들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국민들의 보이콧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과연 보이콧이 제대로 먹혀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세계의 미국 우선주의를 따르도록 협박하는 월드 깡패로 묘사했던 것 아시죠? 자, 바이든도 비슷한 짓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2조 달러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로 낮춘 28%로 인상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럴 경우 미국 내 기업들이 법인세가 싼 다른 나라로 본사를 옮길 것이 두려워지니까 세계 모든 국가의 법인세의 최소 한도를 정해두자고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짓 아닙니까? 총대를 맨 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인데요. 지난 5일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옐런 재무장관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릴 생각만 하지 말고 다국적 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마지노선을 정하자면서 이른바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옐런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 수준 높은 경쟁을 기반으로 전 세계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 G20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글쎄요, 말이 협의지 으름장 놓고 안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라고 윽박 지르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이든의 절박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2조 2,500억 달러 인프라 투자의 재원인 법인세 28%가 확정되면 미국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다국적 기업들과 여러 대기업들이 미국 탈출을 시작할 것인데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거치는 세수도 줄어들겠죠.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껄껄거리며 법인세 인상에도 미국 기업들이나 경제에 이상이 없다고 호기롭게 말했는데 다른 나라한테 법인세 최저선 지키자면서 윽박 지르는 게 참 절박한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다른 나라가 법인세율을 더 낮추거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법인세율을 높이더라도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이 도입되면 다른 국가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이 잠재적 이점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전 세계 평균 법인세율을 현행 13%에서 21% 수준까지 올리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명함도 못 내밀 국제 깡패인데요. 언론은 이를 바이든식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데요. 내로남불, 여기서 또 나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으름장이 별로 먹힐 것 같지 않는다고 합니다. 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의 국제 합의도 수년째 제자리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최저 법인세 논의에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바이든이나 옐런 모두 2조 2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시행한다는 뜻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미국 경제가 꼬인 건지는 다 아시겠죠? 2차 코로나 경기 부양하면서 주 정부와 포퓰리즘적인 요소에 돈잔치를 하고 환경정책 한다고 멀쩡하던 유가 마구 올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쌓아놓은 경제 치적을 두세 달 만에 마구마구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미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네요. 정말.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한 세트로 눌러주시고요. 광고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